네, 이어서 이번 두 번째 도전인데요. 네. 먼저 용인특례시장 출마 이유 네. 또 말씀해 주실까요? 예, 18년에 백군기 시장님 당선될 때 제가 경선했었고요. 그때는 아마 제가 정치한 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 후로 제가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제 정치 경력은 많이 쌓았는데요. 작년에 아마 제가 이제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동안 했거든요. 2013년부터 25년까지 했으니까 대법원에 2번 가고 재판을 한 6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제가 만들어냈다라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도 있고요. 일단은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용인의 경전철 사례가 예산 낭비를 어쨌든 뭐 막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저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주민소송단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줬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다는 데 일단 용인에 대한 어느 정도 기여는 있다라고 보고요. 18년 나왔을 때도 저는 이제 쭉 뭐 용인이 그때 당시에는 난개발이 주요 이슈였고, 그때도 아마 문화체육, 관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 드렸는데요.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뭐 처음 도전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도전할 때는 그만큼 이제 학습은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지금 뭐 국회의원 4분이 민주당 소속이고, 저도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용인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이제 뭐 용인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국회도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요. 국회의원님들도 다 민주당 소속이고, 뭐 아마 경기도지사도 아마 민주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만약에 뭐 용인시장이 혼자서 뭐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 지방정부도 바꾸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제가 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에 SNS 이런 말씀을 좀 남겼어요. 낡고 고립된 행정이라고 좀 표현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현 시장과 시정에 대한 일부 좀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기본 구도는 아마 지금 이상일 시장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공보실장을 맡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을 22년 대선 때는 지냈었고요. 윤석열 공보실장 대 이재명 대변인의 이제 대결로 보고 있는데, 이제 낡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이분이 뭐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뭐 보여주식 약간 지적 홍보에 많이 집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물론 홍보는 뭐 잘 하시고 뭐 기자 출신이니까도 있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지 않냐, 보여주기식 아니냐라고도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낡았다는 보다는 약간 이제 올드라는 건데, 저는 뭐 정권 교체, 중앙정부에서 정권 교체에 의해서 지방정부 정권 교체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 정도고 지금 시장님이 60대 중반 정도인데, 지금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용인에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이 많다고 보는데,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한 10년 정도 터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립돼 있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 뭐 경기도, 용인시, 이게 뭐 결국은 용인시만이 뭐 별도의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아마 뭐 국회의원 4분도 그렇고, 지금 아마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상일 시장이 아마 뭐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저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야당 시장으로서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충수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정원현 전 용인시장 연구원장도 예비후보 등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왜 흥근택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시고요. 정춘수 의원님 아시다시피 뭐 재선 의원 지내셨고 보건복지위원장도 하셨고, 정원영 박사님도, 저는 이제 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뭐 시정연구원장 지냈기 때문에 어쨌든 경력은 있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좀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주로 해온 게 이제 여성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보건복지 쪽으로 해오셔서, 물론 용인에도 여성 문제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도 필요합니다만, 용인의 시급한 문제들은 저는 사실은 반도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뭐 교통 문제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정원 박사님도 뭐 시정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건 좀 알겠지만, 중앙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당내 관계라든지 전체 시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고 봐서, 저는 그래도 물론 저도 뭐 국회의원 경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대변인도 했고요. 이재명 당대표 때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변호사 할 때부터 제가 쭉 이어왔고, 그러니까 제가 2006년에 수지구청 앞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열었는데, 2007년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성남에서 변호사 할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끼리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후로 쭉 이제 인연이 있어 와서 그래도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인연이 오래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적한 대규모 개발 현안을 해결할 실력과 중앙을 움직일 힘, 좀 전에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는 산적한 현안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어떤 실력과 힘을 좀 보여준다는 건지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개발 현안이 많은 건 많고요. 그중에 핵심은 이제 반도체일 거고요. 반도체의 또 핵심은 아마 뭐 전기 문제라고 보는데요. 용인은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개발 현장이 되게 많은데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 건축공학 석사 학위 받은 게 있거든요. 이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뭐 개설 방안 이런 거였는데, 이 재건축 이슈도 지금 이제 수지라든지 기흥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 기사랑 건설 안전 기사도 있어요. 그 때문에 사실은 수원에서 제2부시장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됐거든요. 제2부시장 역할은 비슷합니다. 용인하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뭐 건축, 공동주택 이런 거 하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행정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행정을 하지만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냥 변호사로만 많이 알려져 있다가 주민소송 이것도 변호사 역할이니까 수원부시장 하면서 약간 행정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인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지금 당장도 아마 뭐 시장 역할을 해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힘이라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파워, 권력,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통령제 국가고요. 대통령의 관계, 아니면 중앙정부의 관계, 지금 뭐 당대표라든지 민주당의 주요적인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저는 뭐 관계가 좋고요. 제가 수원에 있어 보니까 이제 시장하고 현역 국회의원 5분이 전부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분기별로 이제 당정 협의를 해요. 당정 협의를 해서 아침마다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전에 이제 보좌관이나 뭐 시도위원이나 이런 분들 쭉 이제 현안을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용인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 소속 정당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었는데 뭐 의원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나 시도위원들 많이 만나보면 이제 시하고 아무래도 이제 정당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 이제 원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당정 협의는 돼야 됩니다. 당 소속이 다르더라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데 굉장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저는 아마 뭐 힘이라기보다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원팀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는데 결국은 시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이제 뭐 예산은 예산대로, 법은 법대로 가고 또 지역 현안은 지역 현안대로 가면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도 언급하셨는데요. 용인의 가장 큰 대규모 사업이면서 현안이기도 하죠. 현 시장께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분산론이라든지 지방 이전론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입장 갖고 뭐 지금 용인 지역 국회의원 4분도 다 말이 안 된다. 반대 의견 표명하셨고, 대통령도 기업이 결정하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전에 당연히 저희들은 뭐 저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고요. SK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민간 산단이기 때문에 SK 산단을 어떻게 뭐 이동해라 말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민간 산단이고, 일기 폐비 이미 이제 공사 중이고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삼성 단지가 이제 문제였는데, 저도 이제 뭐 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삼성 관계자도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삼성이 이제 평택에서 육공장 다 지은 다음에 여기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삼성이 평택에 지금 5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게 6공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5공장 5-1, 5-2로 이렇게 지을 예정이거든요. 삼성이 지금 HBM이 원래는 하이닉스가 앞서가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도 HBM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평택 공장이 5 다음에 6이 아니라 5-1, 5-2. 그러니까 5공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 2030년 정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이 끝난 다음에 용인 오는 게 아니라 용인에서 거의 동시에 갈 수 있다. 삼성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삼성이 돈이 들어간 게 없지 않냐, 아닙니다. 실제로. 보상금이 실제로 주는 거는 LH에서 하고 있지만 이미 삼성 여기다 계약금을 이미 냈거든요. 보상금도 삼성이 이미 들어가는 거죠. 이전은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이제 뭐 새만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현대차가 이제 새만금에 AI 뭐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로봇 공장을 9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상생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미 용인의 반도체 확정돼 있고 여기 이제 다 계획돼 있는데 이거를 뭐 이전에 가니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새로운 산업을 새만큼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문제 없다고 보고, 용수 문제, 전기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용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전기도 제가 쭉 다녀보니까 하이닉스는 6기가, 그 다음에 삼성은 뭐 9기가, 그래서 15기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마 뭐 2040년, 50년 정도까지 필요한 거라서 순차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하이닉스는 이미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송전, 배전 문제 같은 경우에 반대가 심한 같은 경우는 지중화로 이미 이제 뭐 경기도랑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걸로 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사실은 3기가 정도는 LNG로 하는 거거든요. 초기는 충분히 이제 뭐 가능하다고 봐서 저는 이전 자체도 불가능하고 또 기업 관계자들 만나보면 어쨌든 평택, 용인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제 소부장 뭐 관련 업체들이 다 여기 동탄이라든지 용인, 화성 이쪽에 다 밀집돼 있습니다. 들어올 예정이고 이거 뭐 공장 하나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게 쉽지 않거든요. 인력 문제,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전은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저도 삼성이 언제 1기 팹을 착공하고 준공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은 언제 하느냐인데 저는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들이 아마 2030년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결국은 이제 1기 팹을 가동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임기 내에 1기 팹 가동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승찬 국회의원은 계속적인 이 반도체 이성능 분산론에 대해서 시장이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산업 사수 얘기하는 것이 사건을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냐. 네. 성공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던 건데 나는 그 약간 이슈화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본인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을 나는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그러면 뭐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기 문제 같은 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부로 지금 됐기 때문에 뭐 장관을 만나든지 전기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시장이 뭐 비판을 할 수 있죠. 저는 근데 비판은 언론의 역할이라 봐요. 기자 출신이니까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해결 능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뭐 보시면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전 반대한다. 반대 당연히 안 되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답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 답은 내놓을 지금 입장이 못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이슈화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 답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 답을 내놓으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답을 내놔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그거를 당연히 요구하지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해결하고 아니면 대통령을 만나든 국무총리를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뭐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장의 역할은 비판이 아니라 해결이라고 봐요. 지난 3월 1일자로 용인 씨가 이제 시를 습격된 지 딱 30년 됐는데요. 지난 30년 변화 과정에서 긍정적이건 혹은 부정적이건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좀 전환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한 장면 혹은 한 사건을 꼽아본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인구 100만이 넘겼다는 건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요소라면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특례시가 됐다라는 게 저는 100만 넘겼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개발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계획되지 않은 무분별한 어떤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다 겪고 있는 교통 문제, 학교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뭐 인프라 부족 문제가 다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판교 분당이랑 많이 비교하는데 물론 뭐 처음부터 신도시를 개발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대도시가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난개발에 약간 오명같이 돼 있고 그 문제는 지금도 뭐 여전히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인을 난개발로 정의하는 거는 지난 20년 아닙니까?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은 그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그 이후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뭐 18년 선거 때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문화적인 역사적인 정체성이 저는 가장 아쉬워요. 용인이라 그러면 뭐 알다시피 용구와 처인이 합쳐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18년에도 사실은 첫 번째 공약이 용인 현청 복원하고 처인성 복원이었는데 용인의 정체성은 결국은 용구하고 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웃 도시 수원 같은 경우 화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인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없는 거는 지금도 없어요. 물론 지금 엄청 반도체 시대니까 반도체가 막 갈 수 있지만 산업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산업 사이클은 변해요. 용인 반도체, 지금은 이제 산업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럼 용인이 어디서 왔냐? 뭐가 뿌리냐? 정체성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잘 없는 것 같은 게 항상 아쉬웠고 그 부분은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현청 많이 위치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많이 봤는데 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향교와 현청과 원래 이게 같이 있는 건데 거기서 그거가 의미가 있냐라는 분들도 있고 역사적인 어떤 실증이 되느냐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좀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면 뭐 우리가 뭐 미술관, 박물관 시립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고요. 처인성도 뭐 여러 주체에서 지금 오늘도 뭐 행사도 하던데 여러 주체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역사는 사료와 팩트와 유물과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역사적인 걸 만들 수 있어요. 김윤 장군에 대해서 저도 뭐 많이 물어보고 하지만 물론 뭐 실존 인물은 맞지만 그럼 거기서 어떤 전투가 이루어져서 어떤 유물이 나오고 유물이 나오면 그걸 이제 발굴해서 복원하는 게 일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몇 군데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지만 뭐 보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는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수원은 화성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화성이 물론 거기 역사적인 유물도 있고 어쨌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그걸 또 관광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정체성으로 만들고 수원하면 화성이라는 게 모든 분들이 알고 또 거기 또 역사 문화 거리도 만들고 그런 게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저도 뭐 용인에서 역사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학예사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600년 도시 이러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30년 된 다음에도 전혀 그때와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 예비후보 후보께서 생각하는 향후 4년 지방정부의 좀 화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인이 일단 한 10년 이상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반도체 하나에 올인하는 거 꼭 방향은 옳지는 않다고 봐요. 반도체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성이죠. 화성은 동탄 반도체 기술이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도 있고 제약도 있고 일반 기계 산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이 아마 지역 총생산은 100조가 거의 넘어요. 우리 용인에 거의 2배 이상 되는데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경제 산업을 약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만의 몰빵은 좀 위험하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용인에 의외로 방산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제약 R&D 센터도 좀 있고요. 바이오 단지, 아니면 방산 단지, 아니면 뭔가 좀 그러니까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그건 좀 준비는 할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생활적으로는 일단 살기 좋고 정주하기 좋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니까 결국 자족 도시가 되려면 그 지역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역 안에서 살고 애들 낳아서 학교도 기르고 회사도 이제 근처에 다니는 자족 도시 만드는 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 출퇴근을 목매달 필요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역 내에서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갖겠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용인이 이제 기흥, 수지, 처인 이렇게 있지만 이 지역 간에 약간 어찌 보면 갈등 아닌 갈등들이 있어요. 약간 동서 간의 갈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도시와 신도시 갈등하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용인이라는 소속감을 같이 느끼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결국은 저는 문화, 체육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미르경기장이나 아니면은 뭐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여기 동백 넘어가는 데나 여기 어찌 보면 용인 동서를 가르는 중간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 지점에 박물관이든 아니면 체육관 지금 많이 짓고 있지만 아니든 또 문화축제, 대규모 축제든 뭔가 이렇게 동서쪽 양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용인 FC 창립은 되게 잘했다고 봐요. 스포츠 경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거든요. 그런 뭐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축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축제도 저는 뭐 문화제도 굉장히 아쉽게 보는데 동서 간에 아니면 요 간에 모일 수 있는 중간쯤에 모여서 뭔가 축제도 하고 거기서 뭐 페스티벌도 하고 자꾸 모이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운동장 주변도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식당도 없고 또 끝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호프집 파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내는데 거기 아직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많이 아쉬운데 그런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광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도심이라 그러면 뭐 시청 앞이라든지 물론 집회도 하지만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축제도 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역삼지구 도시개발이 굉장히 아쉽죠. 그게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굉장히 정체돼 있으니까 그게 한 20만 평 가까이 되고 인구도 한 10,0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데 아직도 시청 앞에 지금 10몇 년째 저러고 있어서 이건 뭐 조합끼리 뭐 다퉈서 개인적으로 뭐 민간에서 놔둬서는 이제는 해결이 안 될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됐다고 봐요. 공공의 개발이든 공영 개발이든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청과 운동장이든 아니면 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뭐 스포츠를 즐기고 뭐 음악이라든지 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동서 간의 문제들도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원과 그 시민들에게 뭐 호소의 말씀도 좋고요. 그 말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18년도에는 제가 사실은 뭐
정치 경험도 없었고요. 근데 그동안에 수원 부시장도 하면서 행정 경험도 쌓았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경제저축민 소송도 마무리를 지었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는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용인에서 제가 변호사를 17년 정도 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예전에 뭐 수지 시민연대 대표도 했었고 용인 포럼도 만들어서 인문학 강의도 몇 번 해봤고 서원구에서 운영위원도 해봤고 홍천구에서 학폭위원장도 해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뭐 수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후보들님들보다는 용인에서 제가 생활해온 기간이 짧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수원에 있으면서 느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는데 용인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더라.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뭐가 안 되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을 얼마나 일을 하게끔 만드느냐는 결국은 시장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아마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게끔 만들고. 용인 같은 경우 시장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전 시장 때 일하던 분들의 이제 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승진의 불이익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보면. 일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 그게 전 시장이든 현 시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일의 연속성과 내가 일을 잘했을 때 그게 결국은 뭐 승진으로도 보답이 되고 자기도 된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리고 어쨌든 업무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용인의 발전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